안녕하세요. 달비정 타로 신당 무당 달비입니다. 이번 달 기도는요, 다음 주 금요일에 갈 예정이고요. 7월 마지막 날이죠. 하반기 기도니까 많이 신청 부탁드려요. 오늘의 주제는요, 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안 풀렸을까? 이 주제로 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골라주시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우리 1번님들. 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안 풀렸을까? 이거 볼게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을 보자면요. 사람 때문에 많이 흔들렸던 인생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대하냐, 이런 방식이 우리 1번님들을 좀 자책하게 했다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1번님들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다 말이죠.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해봐라, 잘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배 아파하지 않는 사람 알죠? 그래서 다 같이 어떻게 으쌰으쌰 하자, 이런 것을 더 편하게 느끼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쉽게 막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성향도 보인다.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내 기준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잘 믿는다 이거죠. 사람을 믿고 시작한 일, 함께 뭔가 동업했다거나 함께 어떤 걸 했던 그런 계획들, 어떤 사람을 남을 위해 선택했던 그런 것들이 나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갈림길에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것보다는 관계를 유지하는 선택을 했을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싫어도 참았다. 손절해야 할 때도 손절하지 않았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일단 그런 순간들에서는 나의 것을 지킨 것 같지만 그런 선택이 반복되면서 정작 나의 기회를 좀 밀어오고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 후회가 많다, 이런 생각,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아니면 실망을 좀 반복하게 만들었던 관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래 있으면서 우리 1번님 본인도 모르게 자신감을 잃었단 말이지. '이번에도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커졌단 말이죠. 막혔다기보다는 그런 후회스러운 일이 가득했다, 요렇게 좀 보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좀 분명하게 보여요. 나를 이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납득을 시키려고 하거나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내가 맞았다는 걸 언젠가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에서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어떤 관계는요, 끝까지 설명을 해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거를 인정하고 빠져나오고 손절하는 순간부터 우리 1번님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나를 좀 이해해라는 것에 가깝거든요. 예전의 실패 때문에 지금도 같은 선택을 할까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지,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어떤 관계 속에 그런 방식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과거를 끌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고 벗어난다는 것이 좀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장에 크게 바뀐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남들을 바라보는, 내가 사람을 대하는 그런 기준점이 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사람에게 맞추어서 살았고 그랬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 1번님은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해라. 그래야지 된다라고 합니다.
그 변화 하나만으로도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이 나올 수가 있고 인생의 방향도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 번님들이 안 풀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을 소중히 여겼단 말이지. 그만큼 '나를 좀 몰라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그래서 무시해라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막 나쁜 사람들, 나의 몸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같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관계를 지키는 것만큼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도 중요하다.'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고요. 그런 기준이 남의 기준에서 나로 바뀌는 순간 '조금 더 트인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많이 아파봤고 많이 당해 보신 분들이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끝까지 끌고 왔다 이거죠. 지금은 '나를 좀 돌볼 필요가 있다.' 사람 때문에 계속 막혔다고 하니까요.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손절해도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1 번님들의 인생이 조금씩 다르게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1 번님 여기까지 할게요. 2 번님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이 왜 막혔냐? 왜 막히고 있냐?" 이거에 대한 것을 볼게요. 2 번 분들 좀 본인을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카드를 봤을 때는 실제로 하신 생각이나 행동들을 보자면 안전한 쪽으로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크게 욕심낸 적도 없고 무리하게 어떤 도전을 한 것도 없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이번님들을 좀 묶어 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번님들은 변화가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스스로도 느끼기에는 환경을 바꾸거나 일을 바꾸거나 주위 사람들을 정리해야 했던 순간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떠나긴 했어도 미련이 많이 남고 새로운 곳에 갔어도 적응을 못하고 뭐 돌아갔다든지 과거에 아무튼 머물러 있다라고 해요. 가야 되는데 계속 뒤를 돌아봤던 시간이 길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옛날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아니면 그 환경으로 돌아간다라는 문제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지금 가진 것마저 잃으면 어떡하지?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 그래서 좀 좋은 자리가 와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준비되면' 본인을 믿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된 그런 패턴으로 보이거든요. 이분들은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느껴지고요.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 그리고 실패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지금처럼 사는 게 제일 낫겠다. 지금 하는 일이 제일 맞겠다. 힘들어도 뭐 견딜 수 있겠다. 나만 견디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자주 들었다거나 '그런 곳에서 오래 있었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런 뭐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못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도 본인이 '큰 변화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손해 보지 않고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선택을 했다면 더 큰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나 시간이나 그런 인간관계, 이 사람들을 보면 근데 또 새로운 인간관계나 아니면 좀 친구처럼 친구 만나는 것들, 친구도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좀 두려워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겠죠. 무엇이든지 지키려 하는데 지금 나의
있는 것을 지키려 하는 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앞으로 나갈 여유가 없었던 거지.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그래서 적당하게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맞는 선택인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고민보다는 현실을 먼저 봐라. 잘못된 습관이나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깨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라 이거죠.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분들도 계셔. 지금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옛날에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신 분들이라거나 저는 좀 가지 말라고 말릴 것 같아요. 힘든 결정을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 우리 이번님들의 어떤 것을 뭐 흐름을 바꾸는 그런 첫걸음이 된다라는 가능성이 커 보여서 아까 우리 이번님의 성향을 말씀드릴 때도 새로운 걸 좀 두려워하고 적응하는 걸 힘들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 같으면 똑같이 불안해서 포기했을 수도 있었던 일을 지금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생길 것이다. 생긴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남들의 말에 좀 흔들리지 말아라. 너의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결과도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겉으로는 좀 단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속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도 무서워하는 것들이 좀 벽을 쳐놓는다는 느낌이 있죠. 보수적이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게 마음이 좀 여리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거든요. 내면이 좀 단단해져야 해, 우리 이번님은. 그래야지 결과도 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인생에 운이 없어서 막힌 게 아니에요. 불안이 더 앞서간단 말이야. 앞길을 잘 못 보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패를 피하려고 한다라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같이 피하고 있던 느낌이 있어요. 무조건 도전하라, 새로운 것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못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못하겠다라는 생각보다 한번 해보자, 해봤으면 3개월은 해보자, 1년은 해보자, 3년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또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어떤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기 바운더리 안에만 있으신 분들이 크게 어떤 일이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자기를 본인을 성장할 그럴 수 있는 기회조차 계속 막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작은 그런 힘, 용기들을 좀 반복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이번님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3 번님들. 내 인생이 왜 막혀 있는지 이거 볼게요. 네 3 번님들. 3 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열심히 산다. 부지런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실제로 게으른 사람들보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계신가? 우리 3 번님들은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바로 움직이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좀 급하죠. 장점이기도 한데요, 이런 성향이. 결정을 내리기에는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서두른단 말이야. 쉬지 않고 달린다라는 느낌이 보이고요. '내가 지금 맞는 선택을 한 건가?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 이거를 돌아볼 시간이 좀 부족해. 없어.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쪼끔 섣부르다. 방향이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작하는 거는 잘해요. 잘하는데 우리 3 번님들 본인이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본인에게 높은 기준을 좀 세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온전히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한다. 계속 서툰 모습이 좀 보입니다. 탄탄하게 시작은 하는데 좀 방방 뛰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보여요. 배우는 자세는 좋아.
늘 초보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본인이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습관이 묶어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 3 번님을 봤을 때도 성과를 중시하는 환경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했다거나 '안정적인 길이 정답이다.'라는 기준 속에서 우리 3 번님의 방식보다 남이 원하는 방식을 생각 없이 따라가려 했다는 거죠. 그런 게 보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길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먼저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었다라고 느껴지고요.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선택만 했다 이거죠. 혼자 다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속의 마음을 잘 말하진 않는 것 같아. 힘든 일이 있어도 남들이 다 하는 결정, 혼자 버티면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 사람을 믿어서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건 아니고요. 나 자신을 못 믿어서 그렇게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3 번님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이에요. 좀 믿음에 관한 것이 많은데, 함께 같이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고 협력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카드에서는요, 기인도 기회도 결국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보인다. 좋은 인연과 손을 잡는 것도 성장의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요. 성향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같은 추진력이라도, 같은 결정이라도 훨씬 현명하게 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예전에는 급하게만 막 움직였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것을 확인한 뒤에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라고 나와요. 그 차이 하나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3 번님들의 장점이에요, 그 실행력은요. 근데 판단력을 더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변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 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인생이 안 풀렸던 이유가요, 노력하지 않아서는 아니야. 열심히 달려왔어. 열심히 달리는 힘은 충분하단 말이죠. 근데 그 힘을 누구와 어떻게 쓰느냐를 혼자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모든 것을 혼자 끌고 가고 짊어지기보다는 함께 갈 사람을 좀 추출을 해내서 중요한 순간에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 번님들의 실행력은 원래부터 강한 점이 있었고, 그 강점이 이제 제대로 된 방향을,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우리 3 번님들 성향이 그래요. 좀 급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는 해. 근데 급해. 뭔가 진득하게 배우는 스타일은 아니고 급해서 실수가 좀 잦은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본인만의 특별하고 독창성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 번님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4 번님들 '내 인생이 왜 안 풀렸을까?' 이거 한번 볼게요. 4 번님들 보자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 분들. 근데 카드를 보면은 우리 4 번님들 인생이 안 풀렸던 이유는 게으르거나 뭐 '운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이분들도 보면은 너무 혼자 많은 것을 쥐고 살거든요. 어깨가 무거워. 한번 크게 무너졌던 경험이 보인다.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 한 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던 아니면 가족이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믿었던 일이 실패했을 수도 있어.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작게 하셨는데 다 말아먹었어. 아무튼 노력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경험 이후부터는 옛날처럼 내 길을 못 편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새로운 것을
기회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흐름이 막혔다는 건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일을 겪은 뒤에 좀 본인을 보호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우리 사모님들은 안정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한번 자리를 잡아.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다. 돌 같은 사람, 금 같은 사람, 단단하다 이거죠. 흙 속에 파묻혀 있는 돌덩이,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금덩이, 이런 사람들 같아.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행복해서가 아니라요. 익숙하다는 이유로 유지가 된 거죠. 답답한 환경인데도 적응해 버렸다는 거죠. 여기까지 버텼는데, 이게 적응했는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일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맡고 있었던 것은 가족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모임에서든 항상 강한 사람 역할을 맡았어. 그게 뭐냐면 "네가 참아. 아유 네가 이해해. 네가 할 수 있잖아."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그렇게 버티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정작 우리 사모님들의 힘든 마음은 뒤로 미루었다. 그래서 좀 주눅이 들었다. "길을 못 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운의 흐름을 막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것이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 맞단 말이야. 근데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 이혼하신 분들 자녀들 키우실 때 힘드시잖아요. 근데 양육비 달라고도 말을 못 하시고 계시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나를 지치게 만든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받는 연습도 해야 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비 달라고 말하고 받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말이야. 지금까지는 도움을 주는 입장, 내가 다 짊어지는 입장이 익숙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거든. 힘들 때 힘들다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좋은 기회가 오면은 괜히 미안해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베풀기만 하는, 나 혼자 가져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모님들의 정신 건강이나 안정적인 것이나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계속 힘들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짐을 계속 들고 갈지, 어떤 짐은 내려놓을지 이거를 선택하게 되는 흐름으로 읽힌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든 걸 다 책임지려 했다면 말씀드렸죠.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중요한 것에만 힘을 써라라고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 사모님들을 훨씬 가볍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네요. 사모님들을 보면 너무 오랫동안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파요. 제가 아까 계속 양육비 얘기를 했는데 혼자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지는 삶은 멋있어. 물론 뭐 키우던 자녀들, 키우던 뭐 반려동물들을 내팽개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숨쉴 틈이 없다 이거죠. 좀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이런 것에 비유를 해서 그런데 뭐 다른 상황에도 다 비유를 들 수가 있겠죠. 모든 책임이 우리 사모님들의 몫일 필요는 없다 이거야. 버티는 것이 정답이다. 이걸 좀 벗어나라. 짐을 덜어낼수록 더 멀리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힘들면 힘들다고 좀 말해 보시고요. 나의 어깨에, 나의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을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들. 사모님들 힘드시면은 우리 달비정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제가 보기에 안타깝고 도와드리고 싶고 좀 그런 마음이 있네요. 우리 사모님들 여기까지 할게요.